안녕하세요. 서예가 무각 김종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좀 더 친숙한 서예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예에 대한 정의를 문자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서죠. 글서는 이게 무슨 자냐면 붓율입니다. 붓율을 형상화하면은 손에다가, 이게 손이죠. 여기까지 손에다가 붓을 형용한 글자, 이렇게 붓털이죠. 이게 붓율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에다가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이 붓율자입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다가 혀예요. 혀.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글자는 가로왈자입니다. 가로왈. 참고로 가로왈자는 여기가 떨어져 있든지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가로왈자입니다. 옆으로 퍼졌다고 해서 가로왈이 아니고, 잘 구분하신다면 앞으로 서예를 공부하시는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글서는 손에다가 붓을 쥐고 말하는 것을 하다,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쓰는다. 그래서 이자가 동사로 쓸 때는 쓸서, 또 쓴 글을 모아놓은 거죠. 쓴 것을 모아놓으면 글이 되고, 글을 모아놓으면 책이 되죠. 그래서 글서자에서 손에다가 붓을 쥐고, 아니면 쓰는 도구를 쥐고 말하는 것을, 써내는 것을 일컬어서 서예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여기는 흙토 밑에 흙이 들어가서 원래 문육자인데요. 여기에다가 뭐냐면 9글자에다가 삐침벨이 들어가서 이 글자가 본래 전서를 쓰면 이렇게 흙 위에 또 흙이 있고, 이렇게 나무를 흙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쥐고 심는 형국을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심을 예자예요. 심을 예. 심을 예자에다가 이렇게 풀추가 들어가면 여자가 꽃술 예자입니다. 꽃술 예. 그래서 여기다가 구문자 들어가면 원래 본래 구르문자입니다. 지금은 이루는 거지만, 그래서 이자가 제주 예자인데, 말 그대로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구름과 같은 형상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형국을 하는 글자가 제주 예자입니다. 그래서 서예는 손에다가 붓을 쥐고 자연의 동태를 살펴가면서 써내려가는 행위의 예술을 서예라고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서예를 하시게 되면은 자연을 잘 살피고, 또 아까 얘기했죠, 책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책도 많이 보시면서 자기의 수양을 하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좋은 내용을 마음에 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씨는 전서체로서 내용은 일소반어, 한 번 웃고 말은 반으로 줄인다 의미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 붓을 잡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의 중간 부분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잡는 방법을 단구법이라고 합니다. 단구법은 한자로 호단, 구불구자죠. 그래서 한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굽어 잡는다 그래서 단구법. 이것은 작은 글씨 쓸 때 알맞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와 집게 손가락과 그다음 가운데 손가락으로 잡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붓 필관을 이렇게 의지하고 받치는 형국. 이것은 쌍구법이라고 합니다.
쌍은 두 쌍, 구불구. 그래서 구불구라는 것은 손마디마디가 전부 굽는 것을 일컬어서 쌍구법이라고 합니다. 이 글씨는 좀 큰 글씨,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지필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오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법은 말 그대로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이 필관을 이렇게 움켜쥐는 방법을 일컬어서 오지법이라고 합니다. 다서도 손가락지 법법 오지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필법인데요. 필관을 손바닥을 의시로 해서 이렇게 움켜쥐는 방법. 예를 들면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팔이 좀 떨린다거나 할 때는 이 악필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악은 쥐일악, 잡을악이죠. 붓필, 박법. 그래서 붓을 움켜잡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악필법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붓을 선을 긋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끝을 봉이라고 하는데, 이 봉을 감춘다고 해서 감출장자를 써서 장봉이라고 해요. 이렇게. 또는 붓을 거슬러 들어간다 해서 여깁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붓이 여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은 서예 정신의 일회성이죠. 일회성이 어긋나서 저는 지금 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허공락필이라고 하는데요. 떨어지면서 봉이 바로 이렇게 바로 감춰지는 형국을 해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예는 가장 좋은 예술성이라고 하는 방법이 일획성입니다. 한 번에 붓을 댔으면 한 번에 끝난다. 이 점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봉이 이렇게 떨어질 때 붓을 지그시 눌러서 천천히 붓끝이 지면을 가르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 그러느냐, 입봉, 붓이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입봉이라고 하고, 여기는 회봉이라고 합니다. 붓이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올 해자를 쓴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처음에 주었던 힘 그대로 끝에도 똑같은 힘으로 일어나셔야만 붓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붓끝에 힘을 주셔야만 붓끝이 이렇게 제자리에 들어와요. 이렇게 봉이 꼿꼿한 모습으로 있어야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방법은 보통 일반적 사람들이 이야기하실 때 해봉이라 해서 붓을 이렇게 쓸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쓸고 들어오면 붓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것은 잘못 인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봉은 말 그대로 끝에 가셔서 봉이 중간에 힘이 딱 받쳐지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붓끝이 딱 일자로 이렇게 서 있으셔야 돼요. 예, 잘못된 방법은 대부분이 붓끝을 가셔서 이렇게 들렸대요. 들어띄면 붓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고. 이 방법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봉이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또 일반적인 여러 사람들 가르치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붓이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서 못 가니까 이거를 봉을 제키는 걸 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3번 한다 그래서 삼절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붓을 일어나면 붓 끝이 깨져 있습니다. 이거는 봉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이 점을 잘 이해하셔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방법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봉이 내려오시면서 봉이 주저앉지 말고 그대로 종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붓끝이 그대로 이렇게 제자리 오는 방법을 터득하셔야만 글씨 쓰는 가장 첫 걸음을 잘 디뎠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차 강조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그시 들어가서 지그시 누르시고 똑같은 힘으로 가셔서 끝에 가서도 똑같은 힘으로 일어나셔야만 붓이 제자리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돼야만 이 선 긋는 방법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시작은 선 긋을 때 하듯이 봉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봉을 지그시 세우시면서 붓끝이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때 봉이 제자리로 가지런하게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가셔야만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봉이 꺾어지죠. 그래서 절이 꺾을 절자입니다.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지면 골절 그러죠. 뼈가 꺾이면. 자, 봉이 그 자리 쓰면서 왔던 방향 뒤로 고차리 모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왔으면 또다시 코자리 봉을 들고 일어나셔서 본래의 자리로 오시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꼿꼿하게 쓰도록. 자, 잘못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순간 이렇게 봉이 주저앉아요. 이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때는 봉이 주저앉으면 이렇게 획이 종이에 가라앉지 않고 종이에 묻혀지게 됩니다. 보통 획이 떴다고 하는 표현이 이때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잘못되는 경우 말씀드릴게요. 붓이 들어가서 꺾어질 때 그냥 꺾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방향이 붓이 넘어가지 않고 그냥 붓이 미끄러지죠. 이렇게 미끄러지면 종이에 먹물이 배는 게 아니라 종이에 먹물이 칠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에 힘이 없고 또 선에 맑은 기운이 전달되지를 않는 방법입니다.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꺾는 동작에 또 조금 다르게 쓰는 사람들 중에는 붓을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놓고 또 다시 가지런하게 놓는다 해서 놓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서 놓고 가지런하게 해서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의 단점은 뭐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글씨를 쓸 때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연속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글씨에 있어서 새라고 하는데 새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절법을 보여드릴 테니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이 항상 출발할 때는 붓끝이 이렇게 자긋이 무릎팍 튀어나오듯이 나온 상태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는다는 거, 주저앉으면 이거 깨집니다. 붓. 이때 가면 붓이 깨집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봉이 지그시 누르면 앞부분이 이렇게 지그시 뽕긋이 나와요. 끝에 가서도 똑같이 봉에 힘을 주고 이렇게 봉긋이 나오면서 지그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봉이 지그시 뽕 나오죠? 이렇게 가셔서 그대로 이렇게 가시고 넘어갈 때 보세요. 이렇게 봉이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봉긋이 이렇게 돋아오죠. 이때 이 힘, 여기를 탄력이라 해요. 이 힘으로 가셔야만 종이에 먹물이 폭 배고 힘이 있는 선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셔서 그 자리에서 붓끝을 세우시면 본래 자리로 이렇게 봉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몇 분?
자, 그 다음에는 붓을 굴린다고 해서 굴을 전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놔볼 때 똑같이요. 이렇게 하시고 면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붓이 봉을 종이에 의탁한 채 면이 바뀌면서 먹물이 종이에 포 배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셔야만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이 바뀌어서 왔으면 이때도 해봉이라 했죠. 본래의 자리로 봉이 들어오게 이렇게 붓끝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오셔서 봉이 주저앉으면 벌써 이렇게 붓이 깨져요. 그냥 삥끌삥끌삥끌 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붓이 뱅그르르 꼬여가지고 글씨를 쓸 수 없는 형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방법은 전법을 잘 이해 못하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느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매번 세웠다가 주저앉으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기는 모습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붓을 연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시 연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전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봉이 끝에 항시 힘을 실어 갖고 있으셔야 둥글게 원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 자리에서 붓끝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자, 이때 봉이 이렇게 꽈져 있는 형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평포라 그러는데 붓이 이렇게 다 펼쳐서 나온 데서 평포라 그러는데 이때 봉을 이렇게 꽈주는 거예요. 이렇게 붓끝이죠. 붓끝을 봉이라 했죠. 봉을 꽈주면은 이거를 무슨 방법이라면 과봉법이라 그래. 과봉. 포겔과자. 포겔과자는 돼지의 머리 밑에다가 열매과자에다가 오디자죠. 오디 안에 열매과자가 들어간 글자가 포겔과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느냐? 과봉이라고 합니다. 과봉. 제가 하는 운필법의 가장 특징인 것이 이 과봉법으로 운필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됐어? 자, 이번에는 해서 쓰기에 있어서 영자 팔법으로 기본기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영자를 써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글씨를 쓸 때 먹물을 한번 묻혔으면 이렇게 먹물이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여느 사람들이 획 하나 쓰고 먹물 묻히고 획 하나 쓰고 먹물 묻히고 이 방법은 선긋기 할 때 붓을 세우는 방법을 잘 못했을 경우에 보통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한 획 한 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붓을 지그시 누르셔서 세우는 듯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떼우고 회봉을 하시면 됩니다. 회봉. 그 다음에 붓을 뒤시고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시고
넣으시고 힘을 주고 절법으로 붓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그시 노라고 하는데 이때 힘쓸 노자인데요. 노로 한 다음에 붓을 뛸 적자입니다. 붓이 이렇게 뛰어나가는 듯이 나오셔야 이거를 적획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탁핵인데요. 탁핵을 꺾고 이렇게 별이라죠. 별. 지금 하는 게 별입니다. 별. 네, 끝까지 멍물이 나오실 수 있고 붓끝이 이렇게 세워서 나오시는 거예요. 붓이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핵이 탁핵입니다. 이 핵이 탁이라는데 말 그대로 쫄탁자예요. 새가 머위를 쪼먹는 듯하게 하는 거죠. 이 자는 말 그대로 파책이라 한다. 책이라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쓰는 것은 당 초기까지 이루어진 구양순이나 수때까지 이루어진 북이서체에 쓰는 해석 운필법인데, 말 그대로 당 중기의 우리 안진경 운필법 같은 경우는 붓이 정확하게 더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요, 우리 띨적 같은 경우 이게 봉이 탁 떼서 이렇게 뛰어나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붓이 탁 튀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이렇게. 자, 탁핵도 붓이 딱 모이를 쫓는 것 같이 획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물 한 번 묻혔으면 지속적으로 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씨 쓰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밑거름이 되는 한일자와 그 다음에 세로획, 수로획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쓰는 방법에 제가 쓰는 방법은 붓을 지그시 놓고 봉이 지그시 세워져서 면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때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획은 붓이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먹물이 지긋하게 종이에 푹 배도록, 그 다음에 지그시 누르고 끝에 가서 면을 바꾸시면서 한 획으로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책이나 사람들이 설명을 이렇게 여기비다 해서 봉이 주저앉고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붓을 들어서 위로 제꼈다가 해봉이라서 붓을 이렇게 말아가는 경우가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걸리는가 하면 붓을 돌리고 또는 글씨를 써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꾸 글씨를 불필요한 동작을 이렇게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붓이 이렇게 돌아가서 항상 먹물을 새롭게 묻혀야 되는, 붓을 세운다는 개념으로 자꾸 벼루로 붓을 가져가는 잘못된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붓을 지그시 대서 봉이 세워지고 면이 바뀌시고 봉이 주저앉으시면 안 되고 그대로 그 힘, 봉이 세워져 있는 힘으로 그대로 가시면서 지그시 누르시고 지그시 면이 바뀌시면서 끝에 가셔서 보세요. 힘을 봉에다 주고 일어나면 그대로 한일자획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루획도 한일자를 세우는 형국인데요. 이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이게 세로획인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붓을 짜서 면이 넘어오시고 그대로 지그시 힘을 주시고 아까대로 면을 바꾸시고 이렇게 되면 제가 뒤집으면 이렇게 한일자랑 똑같은 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운필법 중에 장점이 뭐냐면 봉이 서 있으면 화선지에 종이에 먹물이 먹어가는 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깁이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획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갈피를 잘 모르시고 힘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방법이
붓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붓이 지면에 닿지 않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이렇게 폭 배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붓이 종이를 스쳐 지나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로획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이 지그시 넘어서 봉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그시 누르시면서 그대로 봉을 지그시 일어나셔서 원래자리로 오시게 하는 게 한일자, 그 다음에 한일자를 세우는 수로획, 그 다음에 현침획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붓이 지그시 들어가서 방향이 바뀌시고 똑같습니다. 수로획처럼. 그러나 지그시 힘을 빼시고 뺐다가 다시 힘을 지그시 넣으셔서 이렇게 봉이 가운데로 쏙 빠질 수 있도록, 이때 사람 등골과 같이 현침도 힘을 발휘하려면 사람 등골과 같이 여기가 잘록한 느낌이 슬쩍 보이도록 빼주시는 게 하나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현침을 이렇게 쭉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좋은 글씨라는 것은 자연의 동태를 보고 그 동태를 닮아가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때 이런 글씨는 글씨에 힘 안배에 있어서 잘 안 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가운데 정자를 쓰면 이렇게 힘이 안배가 이어지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글씨에 힘이 응짓된 힘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침획에 있어서 그 묘미를 잘 터득하시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고리 골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고리 골자도 처음에 붓의 시작은 항상 같습니다. 자, 지금 쓰는 갈고리는 당중기 때 안진경이라고 하는 걸출한 서가의 운필반을 겁니다. 이때 보세요. 봉이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탄력을 갖고 있다가 나갈 준비가 됐으면 이때 툭 튀어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 붓이 이렇게 오셔서 빼셔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제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키게 되면 붓 끝이 힘이 없이 나오기도 하고 붓 모양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붓이 제 방향으로 못 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안진경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붕이 넘어오면서 지그시 가고, 이때 보시면 종이에 먹물이 촉촉촉촉 젖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요때 봉을 힘을 주고 그대로 톡 튀면 붓은 이렇게 딱 살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글씨를 연속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양순, 그 다음에 특히 장맹용비나 묘지명 쪽 글씨 쓰는 방법에 있어서는 봉이 끝에 가서 힘을 줘서 그대로 밀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옆으로 봉이 힘을 잃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도 봉이 과봉으로 넘어가면 좋아요. 봉이 이렇게 봉이 가운데를 감싸면서 그대로 넘어가시면, 자,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붓봉이 여기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있으면 얘가 그대로 옆으로 절법을 하게 되셔서 나오시면 봉은 살아나오고 획은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이라기보다는
방법이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봉이 주저앉아서 옆에 방필이라 가지고 다시 놔서 이렇게 밀고 나오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보시면 항상 붓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방법은 저로서는 좀 권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셔서 힘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요 힘 그대로 나오셔야만 봉이 일어서요. 이렇게. 자, 봉이 일어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갈고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넘어가셔서 이때도 그 자리에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봉이 세워지시면서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때 중요시한 부분은 이렇게 90도가 되도록, 여기 또 중앙과 중앙을 연결하면 90도가 되도록, 여기도 중앙과 중앙을 연결하면 90도가 되도록 나오시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고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힘을 주시고 이렇게 밀고 나오시면 돼요. 특히 안진경 갈고리 같은 경우 똑같아요. 안진경 해서 안진경채를 쓰시는 분들은 자요, 여기서 힘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여기서 힘을 딱 짜시고 그대로 톡 튀어나오셔야 돼요. 힘이 적핵이죠. 적핵, 뛸적장. 붓이 튀어나와야만 봉이 제자리에 오면서 다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는 파임이라 그러죠. 보통 파임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붓이 방향이 바뀌고, 이거는 구양순 쓰는 형태, 구양순 해서죠. 구양순 해서에 이렇게 그대로 뒤꿈치를 채워갖고 나오시면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구양순과 안진경의 그 운필법의 차이점은 형태도 다르지만 운필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살펴보실 것 같으면 자 보세요. 모양은 물개 모양을 하고 뒤에 꼬리는 제비, 연미라 하죠. 제비 모양을 한다 해서 틀린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때 차이점. 안진경 글씨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파임이 물개처럼 배가 나오는 반면에 구양순이나 북이 해서는 반대로 모양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살피시면 글씨 쓰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이때 붓이 직선 같은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그 모양이 나오시고 뒤꿈치 뒤를 그대로 다 대시고 방향이 바뀌면서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자, 반면에 안진경 해서의 파임은 모양은 물개 모양을 그리고요. 끝 모양은 제비 끝, 연미라 하죠. 제비 끝 모양을 그리시면서 붓끝이 그대로 튀어나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삐침별과 탁핵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침은 붓끝이 항상 세워지셔서 그대로 봉이 가운데로 넘어가시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대로 끝까지 붓이 밀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3절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획이 좀 불투명하고 선이 탁한 그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붓끝이 이때 붓끝을 보려고 하면 획이 깨집니다. 그대로 감각으로 넘으셔야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때 봉이 붓끝을 보시는 분은 획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냥 감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탁핵을 한번 볼게요. 탁핵은 말 그대로 붓이 먹이를 쪼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다가 새를 그리면 새 먹이를 쪼는 부리와 같은 형국을 한 겁니다. 여기 부리. 대부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제키면 새 부리와 같은 형국이 아니라 까끌까끌해서 머리도 못 쫓고 쪼아도 부리가 금방 깨지는 형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 살핀 거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언제고 붓이 주저앉으면 이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붓이 깨지게 돼 있어요. 넘어올 때 봉이 항상 중심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중심에. 이것이 중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심에 있다가 그대로 탄력으로 튀어나와야 얘가 힘이 이렇게 주어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이 항상 중심에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 그때 예를 들면 장면용비나 부기해서는 그대로 얘를 봉을 그대로 밀고 나오시면 획이 돼요. 이렇게. 봉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봉이 안 섰다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봉이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으면 이게 봉이 안 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끝도 안 나오고 요거를 익히신다면은 좋은 글씨를 쓰는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탁핵 보시겠어요? 그대로 붓을 세워서 힘을 주시고 톡 튀어나오시면 봉이 이렇게 그대로 서 있죠.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